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겉으로 나타난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의 절실함은 뭘까? 이거를 볼 줄 아는 그 능력. 직장생활 48년, 35년의 CEO 생활, 청춘합창단 단장, 권대혁TV 대표, 이런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CEO 생활을 35년을 하셨는데 수많은 부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분들의 특징 한 3가지 정도 혹시 있을까요? 첫째, 굉장히 아낀다. 부자일수록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저렇게 돈을 아낄까? 아주 놀랄 정도로 인색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부자인 거 절대 티를 안 냅니다. 세 번째, 말을 굉장히 아끼죠. 사람 만나는 거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함부로 사람 만나지 않고. 이것이 겉으로 나타난 그동안 봐왔던 그 부자인데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분명하고 그런 부자들이 이제 존경받는 부자가 되겠죠. 돈도 많지만 정말 쓸 줄도 아는 그런 부자는 제가 봤을 때 부자 중에 1%도 안 되더라. 대부분은 돈을 쫓아서 그 돈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었던 그런 부자들을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특징은 대충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의 진짜 부자분들, 그분들의 습관이나 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죠. 예를 들면은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리 복잡한 사안도 격까지 착착착착 갈라내고 아주 단순화시키는 능력들이 있어요. 따라서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세계의 흐름 같은 것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해안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학력과는 좀 상경하고는 없죠?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아는 부자분들 중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이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재물이라는 것은 꼭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는 분명한 자기의 본질 갖고 계신 분들이 돈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쫓아오게 되면 정말 추접죠. 근데 이 사람들 그냥 가. 근데 곧 돈이 따라와. 그럼 뭐냐? 사업이나 또는 비즈니스 그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럼 본질을 보려면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책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아니면 물론 뭐 책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은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겉으로 나타난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의 절실함은 뭘까? 이거를 볼 줄 아는 그 능력, 또 보겠다는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혹시 뭐부터 해야 될까?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돈 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이유가 확실히 정립이 되면은 어떻게 하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봉급쟁이 해서는 열심히 물론 모아야지, 저축해야지. 그것을 또 적절한 데 투자를 해서 자꾸 늘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큰 돈 못 벌겠다 싶으면은 사업을 해야죠. 사업을 하려면 트렌드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공부를 통해서 되는 거죠. 요즘 미디어가 워낙 좋으니까 SNS를 통해서 좋은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 것인가? 공부하는 모임에 가서 만나세요. 조찬 모임들 많아요. 포럼도 많아요. 내가 아는 포럼만 해도 수십 개가 넘지. 그런 포럼에 아침에 일찍 부지런을 떨어서 가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인간적으로 깊이 있게 사귀어서 자기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내가 볼 때는 첫째. 첫째. 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네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만나고 잘 사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공부했던 그 인과관계가 가장 오래갑니다. 다른 모임보다도. 제가 지금 대학원을 하고 대학원 있거든요. 공부도 좋고 뭐 포럼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모임에는 빠지지 말고 나가세요. 이것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뭐를 하건 굉장히 큰 자기의 자산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코르 엠베서더 코리아 사장님,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 휴내 회장님까지 CEO만 35년 동안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CEO를 오랫동안 하실 수 있었는지. 그런 질문을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받았죠. 근데 첫째는 원만한 가정. 좋은 부인.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뭐 운이 좋았다 또 열심히 했다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아내가 있어서 아침밥 먹여주고 그 새벽밥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줬던 그런 수고와 바탕이 있어서 집안일을 내가 전혀 걱정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가정의 힘이 없었다면 아마 그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아내를 만나시고 좋은 남편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원만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될 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근심 걱정 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없는 게 또 사람이잖아. 네. 그리고 과감하게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이게 뭐 전부 다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회사를 키우지 못합니다. 밑에 직원들 좀 부족하더라도 쓰다듬고 또 열심히 또 챙기고 격려하면서 일을 시키면은 그 사람이 일을 해요.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는 목적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해주고 CEO나 또는 그 책임자는 먼 앞날을 바라봐야죠. 직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구석들을 살피고 본질을 살피고 그러면 길이 나오잖아요. 그 길을 아주 정말 정교하게 가다듬고 직원들하고 함께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여러 얘기들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 2030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배우자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배우자분의 얘기를 제 2부에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